여기 색상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색상원은 우리나라 문교부에 제정한 표준 색상원입니다. 20세기고요. 가운데 명도 단계가 11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잘 톤이 이렇게 구분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유 명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귤색이다, 오렌지다 그러면은 가장 화이트 10에서 블랙까지 제로인 블랙까지 11단계가 이렇게 명도 단계가 있는데 오렌지라고 그러면 몇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흑백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귤색, 오렌지색이면 한 요 정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은 이걸 흑백 사진으로 찍으면 명도 단계가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쯤.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보라색은 명도 단계로 보면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색은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 연두는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나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그 색상에는 고유한 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흑백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을 연필로만 그린다고 하면 그 빨간색을 적절한 어둡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빨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명도 단계가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흑백으로 빨간색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고유한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한 그 명도를 찾아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엔 철쭉꽃을 보겠습니다. 색상이 주된 색상이 핑크색에 가까운 이쯤 되겠죠. 주색상이 주된 색상이.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두 개, 오른쪽으로 한두 개가 이게 패밀리 컬러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밝은 쪽은 주된 색상을 포함해서 이쪽 세 개는 밝은 쪽에 써주시고 여기 두 개는 어두운 쪽에 그늘 쪽에 이렇게 색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빛 받는 밝은 쪽에는 쓰는 색상들은 조금 이렇게 좀 그 명도를 높여서 밝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 그 그늘 쪽에 빛 안 받는 그늘 쪽에 쓰시는 그 이런 색상들은 조금 어둡고 탁하게 그 명도를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꽃인데요. 이 노란꽃을 그릴 때 주된 색상이 어떤 색깔일까요? 주된 색상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에서 요 정도가 패밀리 컬러 색상의 범위입니다. 한두 칸. 요 주된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두 칸, 오른쪽으로 한두 칸. 이게 패밀리 컬러 범위입니다. 이 색상만 가지고 이렇게 꽃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빛을 받는 부분은 명도를 좀 요 색상을 선택하셔서 명도를 좀 높여주시고 빛을 안 받는 부분은 명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명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밝게 한다는 거고 명도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색이 깨끗하다는 거고 채도가 낮다는 것은 색상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탁하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하고 그리고 색깔이 탁해야 되겠죠.
밝은 부분은 색깔이 밝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것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진 부분은 색깔이 탁하고 어두워야 되고, 이 밝은 부분은 색상이 깨끗하고 밝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랏꽃을 그릴 때 그 색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된 색상이 색상환의 맨셀 색상환표에서 주된 색상이 이쯤 되겠습니다. 주된 색상이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2개 이렇게 해서 이 5개가 패밀리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색상만 뽑아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은 좀 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고,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은 명도도 낮고 채도도 낮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은 색깔이 밝고 깨끗해야 되고, 여기 그늘진 데처럼 어두운 데는 색상이 탁하고 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보라 꽃이 주가 되는 색깔이 되겠는데, 붉은 보라 주된 색상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 해서 이 5개가 패밀리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빛 받는 부분에서는 주된 색상 포함해 가지고 이 3가지 색상을 써주시면 되고요. 빛 안 받는 어두운 부분에서는 주된 색상으로부터 왼쪽 편에 있는 거 이 2개 색상을 써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색깔을 적게 쓰고 해야 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진을 보시고 그때그때 그 분량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색상환을 염두에 두고 대상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색상을 한 손으로 뽑아드려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꽃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꽃 색깔은 이러고 이파리 색깔은 이 정도가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꽃 색깔은 지금 주가 된 색상이 가운데 있는 이런 노랑 색상이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패밀리 컬러를 뽑아 드렸습니다. 이 색상만 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도 이파리 색상의 패밀리 컬러가 이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해서 이런 색상들이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꽃을 그린다고 했을 때 주가 되는 색상이 이렇고 패밀리 컬러가 이렇습니다. 패밀리 컬러가 이것은 꽃이고 이것은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는 색상이 이 색깔이기 때문에 좌우에 패밀리 컬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파리 색깔도 주가 되는 색상이 이 색상인데 이런 색상들이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만 뽑아 들고도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꽃을 그린다면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조색은 이 색이 되고 이 세 가지 색깔은 색상이 진한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빛 받는 밝은 부분에는 이런 색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패밀리 컬러입니다. 자, 다음은 꽃술 부분은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꽃잎 부분은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된 색상, 꽃잎 주된 색상이 옐로우하고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옐로우하고 주황. 자, 우리가 색채 사용에 직면해 있을 때
세그 3요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그 3요소는 명도, 채도, 색상, 이 세 가지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상, 명도, 채도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색연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명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색이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노란색. 이 색깔이 가장 명도가 지금 높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은 바로 이 색이 되겠습니다. 이 색. 검정에 가까운 이 색. 그래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나열되어 있는 색깔 중에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이 이 초록색하고 주황색 중에 막상막하긴 하지만 이 주황색이 더 채도가 높은 색 같습니다. 채도라는 얘기는 색깔이 얼마나 깨끗하냐, 색깔이 지저분하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색깔이 가장 깨끗하다는 얘기고요. 채도가 낮다는 얘기는 가장 색깔이 탁하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지금 주황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은 어떤 색이겠습니까?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은 여기서 보면 딱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들은 대개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화이트가 기본색에서 흰색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색상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색이라면 우리가 보통 그 물감을 시중에서 샀을 때 12색 정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빼고 10색 정도를 이게 기본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본색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섞어서 이렇게 그 명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기본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명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감 12색, 12색에서 색깔이 더해진다면 거기에 화이트, 흰색이 섞이거나 이 검정색이 섞여서 이렇게 그 채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채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는 채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색끼리 혼색을 해서 채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초록색하고 주황색이 지금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인데, 이 두 색을 섞는다면 채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탁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탁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거기다 흰색이나 검정을 섞든지, 아니면 그 채도가 높은 색끼리 서로 이렇게 혼색을 하는 겁니다. 색을 섞으면 채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렸을 때 채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섞어서 쓴 색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색이 서로 다른 색상들을 서로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그 섞는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이렇게 그 채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색상의 어떤 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생활이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색상 명도 채도 세그 3요소 중에서 이제 색상은 이제 각 고유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을 여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명도, 채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색깔이 지저분해지고 탁해졌다 이러면은 그 채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수채화를 그릴 때 팔레트에서 막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희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탁해집니다. 색깔이. 색의 속성은, 색의 성질은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색깔을 혼색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되 그 원색이 가지고 있는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눈에 거슬리게 그림이 거슬리게 눈에 튄다 고 생각했을 때, 눈에 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 다른 색 한 색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색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탁해진다는 그런 성질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색연필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그 꽃을 그릴 때 톤을 내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적으로 음영을 표현할 때 힘을 좀 이렇게 뺐다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을 줍니다. 이게 미술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일본 식민지 영향으로 그 보카시라고도 그러네요. 보카시. 지금 그 젊은 디자이너들은 보카시란 말을 잘 모를 텐데, 점점점 이렇게 톤이 진해지거나 점점점 톤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어떤 농담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라데이션.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힘을 줬다가 살짝 힘을 줬다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선이 엷어지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흐려졌다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이렇게 진해집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위에는 연필을 이렇게 점점점 힘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진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좀 힘을 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늘어져서 없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써서 보타니컬 아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농담 표현으로 꽃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균질한 힘으로 이렇게 꽃을 컬러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똑같은 힘으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주면 이런 톤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꽃을 그릴 때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명한 볼륨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입체감 있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경우는 이게 팔레트에서 서로 다른 색들을 혼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서 팔레트에서 서로 다른 색들을 혼색을 할 수가 있는데 색연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혼색 효과를 표현할 건지 그래서 중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색 효과. 여기에서 이게 보통 무거울 중자에다가 색색자를 쓰는데 무거운 색이 아니라 여기서 중자는 겹칠 중자입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서로 다른 색연필들이 서로 겹쳐서 병치 혼합에 의해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혼색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연필로 다른 색깔을 혼색을 할 때 유일하게 쓰는 방법이 중색 효과입니다. 그래서 중색 효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이 그어졌다. 이제 보라색 꽃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 색상이 없고 보라색이 없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게 보라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에 먼저 파란색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병치 혼합의 착시 효과에 의해서 색깔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중색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연필로 표현할 때 이 중색 효과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언뜻 이렇게 흰 부분이 보이는데 꽃은 굉장히 꽃의 특성이 밝고 어떤 가벼움에 있습니다. 꽃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기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꽃을 가볍게 표현하는 방법은 꽃을 그릴 때 물론 이런 방법을 써서 명암의 톤이나 볼륨,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은 모든 식물은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있기 때문에 결 따라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선을 살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표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을 그리는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하셔가지고 꽃을 잘 표현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실제 연필을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그 이외에 채색을 순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